아이작에서는 시간을 되돌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스터에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최종 보스와 대면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렇게 아무런 아이템도 없는 상태로 최종 보스를 클리어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먼저 집 스테이지에서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작의 방에 있는 황금 상자로 일반적인 아이템부터 폭탄, 장신구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황금 상자를 열기 위한 열쇠가 없죠. 그래서 그 열쇠를 얻을 수 있는 창고의 픽업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열쇠, 폭탄, 장신구, 알약 등의 픽업 아이템이나 드물게 일반 아이템도 얻을 수 있죠. 마지막은 엄마의 방에 있는 거대한 상자입니다. 여기서는 아이작의 엄마와 관련된 아이템들이 등장하는데 엄마의 렌즈, 향수, 반지와 같은 성능이 좋은 아이템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는 유용한 아이템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스를 만나보기로 했죠. 이 보스의 이름은 도그마입니다. 패턴은 총 4가지를 사용하는데 가장 회피하기 어려운 패턴 2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도그마가 여러 갈래의 눈물을 발사하는 패턴인데 캐릭터가 방 하단에 있을 때는 눈물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려웠고, 두 번째는 눈물을 흩뿌리고 캐릭터 쪽으로 광선을 이루는 패턴인데 이 광선이 다음 패턴까지 유지가 되어서 사실상 2개의 패턴을 동시에 피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체력을 절반도 못 갖고 날아갔고,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아이템에서 나온 파리와 폭탄으로 도그마를 빠르게 잡아주고 있었는데 체력이 낮아지니까 일부 패턴을 변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패턴을 피하면서 보스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도그마 2페이지는 3개의 패턴을 사용하는데 2가지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첫 번째 패턴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웠던 패턴은 두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그렇게 15번째 시도에서 황금 상자에서 얻은 엄마의 반지를 이용하여 도그마 1페이지, 도그마 2페이지까지 제압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뒷배경에 보이는 사기사와 최종 보스 비스트를 잡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도그마라는 아이템도 자동으로 얻어지는데 스탯 증가, 체력 회복, 비행 능력 등의 효과를 제공해주죠. 첫 번째 보스는 기근의 기사입니다. 사기사 중 최약체답게 이때부터는 보스의 패턴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패턴을 회피하는 법을 미리 알아둔 뒤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같은 경로만 왕복해주면서 날아오는 눈물 몇 개만 피해주면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스는 역병의 기사인데 1페이지는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넘어가지고 진짜 문제는 2페이지입니다. 시작부터 날아오는 파리 덩어리 패턴은 딱 2번만 사용하는데 파리 덩어리가 계속 캐릭터를 추적하는 데다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다른 파리를 생성하고 심지어 기사의 다른 패턴까지 중첩되면서 아무런 아이템도 없는 상태로 회피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패턴이었죠. 그렇게 24번째 시도에서 다시 찾아온 기회. 첫 번째 파리 덩어리는 아이템의 공포 능력을 이용해서 빠르게 제압했고 바로 모래시계를 사용하여 둔화 효과를 건 뒤 최대한 데미지를 넣어줬습니다. 두 번째 파리 덩어리도 공포 효과로 밀어낸 뒤 보스에게 계속 공격을 해줬고 역병의 기사를 제압해낼 수 있었죠. 세 번째 보스는 전쟁의 기사. 캐릭터에게 폭발과 함께 눈물을 발사하는 거대한 폭탄을 집어던지고 패턴 후 재빠르게 돌진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데 문제는 폭탄으로 인한 폭발과 눈물 때문에 회피할 경로가 강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고 그에 따라 패턴을 쉽게 회피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죠. 물론 이때는 이걸 모르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챌린지의 첫 번째 고비가 시작됐죠. 36번째 시도, 37번째 시도, 39번째 시도, 40번째 시도, 46번째 시도, 47번째 시도 전부 실패하고 49번째 시도에서 엄마의 상자에서 나온 반지와 함께 드랍되는 애화지론을 특정 자리에서 사용하여 지하 통로를 열어줬고 거기서 다른 아이템도 추가로 얻어줬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템들을 가지고 다시 치르게 된 보스전에서 처음에는 보스의 옆에서, 다음은 보스의 아래에서, 마지막은 보스의 옆에서 위로 이동하면서 회피해주면 가장 쉽게 패턴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드디어 전쟁의 기사의 2페이지를 만나게 됐죠. 이 페이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스가 캐릭터를 빠르게 추격하다가 대각선 아래로 돌진한 뒤 불을 발사하면서 공격하는데 세 번째 돌진에서는 폭탄의 폭발을 이용해서 공간을 빠르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공격해왔죠. 그럼에도 나름 어렵지 않게 제압했고 네 번째 보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보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보스는 죽음의 기사입니다. 죽음의 기사는 딱 한 가지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을 때 억압 패턴을 사용하긴 했지만 1트 만에 제압해냈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보스입니다. 최종 보스의 이름은 비스트입니다. 1페이지는 캐릭터를 향해 천천히 돌진하다가 비스트가 불꽃들을 흡수하면서 공격하고 패턴 마지막에는 엄청난 두께의 혈사포를 발사한 뒤 다시 추격하는 것을 반복했죠. 그래도 1페이지는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지만 체력이 50% 이하로 남은 2페이지에서는 많은 불꽃들과 눈물을 발사하는 패턴이나 유령을 소환하여 공격하는 패턴을 사용한 뒤 수많은 용암탄을 발사하고 다시 등장해서 돌진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비스트 전투의 난이도를 더 올려놓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제압하고 마지막 3페이지에서는 좁은 간격의 종유석들을 피하면서 돌진하는 비스트에게 그렇게 82번의 실패를 겪고 시도한 83번째 시도에서 결국 챌린지를 성공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챌린지는 4번이나 성공했다는 걸 아시나요? 59번째 시도에서는 엄마의 상자에서 무려 4등급 아이템인 엄마의 시칼이 나와서 매우 쉽게 클리어했고 60번째 시도에서는 녹화 프로그램의 오류로 클리어 장면을 못 담아서 실패 78번째 시도에서는 지하 통로에서 얻은 날카로운 빨대를 이용해 클리어하면서 총 4번이나 성공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성공하면 챌린지의 목적이 무시되는 것 같아 결국 다시 시도해서 83번째 시도에 클리어하게 되었죠. 아무튼 83번의 시도와 4번의 클리어를 거친 시간 되돌려서 복수하기 성공입니다.